미중 관계가 심상치 않다. 계속되는 미국의 중국 견제. 그리고 코로나19 책임을 두고 공방전을 벌이는 양국. 과연 미중 1차 무역 합의는 무사히 이행될 수 있을까? 미중 관계를 둘러싼 이슈를 집중 분석해본다. 네, 동양아시아의 동향을 주목하라. 바로 우수근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 주 동안은 한 주에 하루씩 전체적인 동아시아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또 중국 그리고 우리의 영향은 어떤지 미쳐볼 텐데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콘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우수근 부총장님과 함께 이 시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직 코로나19도 한켠의 걱정인데 여기에 중국도 지금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국 정부가 살짝 발을 뺐습니다. 이번에 관세부가 있어서 히토르의 1년간 관세를 안 하겠다라고 현재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세 부분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 중국의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뭐 히토리오 광물이라든가 혹은 금은 광물 혹은 항공 레이더를 포함한 79종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추가로 관세를 부과한 것을 면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5월 19일부터 1년 동안 유지가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의 확전 국면에 지금 중국은 불리하니까 일단 고개 숙이는 척 해주겠다라는 모습인 것이죠. 79종, 그러니까 79종의 미국산 제품의 보복 관세를 면제하겠다. 물론 갑자기 또 손바닥 뒤집듯이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긴 한데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수그러드는 모습이거든요. 이 관세 면제 그리고 중국이 이를 하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말하면은 지금 미중 간의 대립 국면이 계속 확전 추세에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몰려있는 상황을 볼 때 중국한테는 너무 불리하거든요. 그래 가능하면은 고개를 숙이면서 전황을 더 확산시키지 않겠다라는 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데요. 사실 이는 중국이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수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은 미국과 중국과의 대립이 고조되는 국면이 되면요. 다양한 보복 조치를 들고 나옵니다. 예를 들면 추가 관세를 발표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 우리가 이렇게 추가 관세하기로 한 것 요거 면제할게. 요 보복 조치 요거 면제할게 하면서 선심 쓰는 듯 하면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더 이상 중국에 대해서 공격을 퍼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요번에 면제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인 것이죠. 참고로 지난 2월 달에도 예를 들면은 핵심 품목 가운데 대두라든가 혹은 돼지고기를 포함한 696품목을 추가 관세를 하기로 했다 하면서도 면제를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보복 조치를 많이 취한다고 했다가 조금씩 물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네. 여기에 미국도 충분히 견제의 모습을 보일 거예요. 미국이 견제를 해야지만 중국이 원하는 대답을 해줄 테니까요. 지금 미국 측에서 내놓을 수 있는 중국의 견제 방안 대응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대만 카드를 또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지금 코로나 책임론으로 중국을 많이 견제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죠. 또 최근에 들고 나온 것이 대만, WHO, 세계보건기구에 대만이 옵저버로 참가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됐거든요. 네. 그걸 갖다가 지금 미국에서는 대만이 WHO의 옵저버로 다시 자격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중국을 긁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해서 대만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에는 명분이 좋습니다. 대만이 코로나19를 잘 방역을 했지 않습니까? 대만이 좋은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이 WHO를 통해서 국제사회 논리 이것을 공유하면 좋을 텐데 중국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다. 이거는 인류 사회에도 큰 마이너스다라는 식으로 미국은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중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국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만은 국제기구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대만은 옵저버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것은 소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WHO와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너희들 계속 견제했으니까 계속 주장하면서 다시 또 갑론을박증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이렇게 두 국가 간의 잡음이 생기면서 미국 뉴욕 증시는 확실히 반응을 보이면서 좀 걱정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단기간에 많이 오른 터라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발발되고 또 중국이 1차 합의를 엎어버리게 되면 큰 문제다 보니 뉴욕 증시는 빠지고 있는데 아직 우리 시장은 이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보지 않기 때문일까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네. 1차 합의가 파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지금 일단 미국은 절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중국도 이것도 전형적인 중국적인 그 오리지널 수법인데요. 네. 강원 양면 전략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중국 환구시보, 관영 언론이라고 잘못 알려지고 있는데 환구시보는 관영 언론이 아니라 중국의 완전한 민간 상업지입니다. 어쨌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환구시보라는 맹견과 그다음에 중국 당국의 의중을 반영하는 인민일보라는 것을 양쪽에 들고 있으면서 미국의 입장을 탐색하는 것이죠. 먼저 환구시보가 아주 강하게 1차 무역 합의는 중국 측에 대단히 불리하게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이것을 파기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식으로 미국을 자극하면서 미국의 반응을 보는 것이죠. 근데 미국이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요. 뭐 인민일보라든가 아니면은 최근에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직접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했지만 중국도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이 중국식 함축된 한 표현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외교부 대변인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평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하에 양국이 함께 합의 내용을 동시에 이행을 나가야 된다. 우리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이행을 하게 하려면 너희들도 다른 것 갖다가 걸고 들어오지 말고 합의 그대로 상호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파기 가능성을 좀 적게 보시는 거고요. 여기에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탈피 국면의 하나의 카드로 우리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연내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현재까지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맞나요? 확실히 맞다고 할 수는 없죠. 상황에 따라 바뀌니까요. 하지만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가능한 한 중국의 입장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안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연락 받은 바에 의해서도요. 예를 들면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언제쯤 한국에 방한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지 그 시기를 한번 좀 듣고 싶다. 왜 또 그 시기인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은 가능한 한 그런 시기에 맞추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방안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뭐 중국이 미국에 대한 관세 전쟁의 카드로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중 대립 국면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중견 강국 우리 대한민국이 자기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다른 나라도 아닌 자기들의 바로 옆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중견 강국 대한민국이 미국 쪽으로 더 많이 근접하게 된다면은 중국은 다양한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이 중국을 많이 도와줬고 또 중국도 그걸 화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시진핑 주석도 전화통화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마 지금 상황이라면요. 코로나19가 발생한 다음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해외로 한 번도 못 나가고 있는데 해외로 첫 번째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그러면은 그만한 상징성을 갖고 온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무슨 말을 할까요, 와서? 지금 사드 배치가 된 이후로 중국과의 우리 정부의 관계는 뭔가 찝찝합니다. 한한령이라고 인정은 안 하지만 모두들 한한령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속 시원하게 뭔가 좀 관계 탈피라는 신호를 보여줄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국은 속 시원한 거 없습니다. 아이고. 중국 대륙의, 네. 대륙의회라고 하지만 속이 좁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만큼 모르는데 미국과 중국을 알기 쉽게 비교하면요. 네. 미국은 명확하게 자기가 할 말을 하고 국가도 지적해서 북한 그러면 안 돼, 중국 그러면 안 돼 하면서 필요하다면은 자기들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과감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라크라든가 이란 같은데 막 공습도 하죠. 근데 중국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항상 간접적이고 함축적이고 찔끔찔끔 하거든요. 사드 같은 경우도 한한령 공식적으로 자기들 없다고 하면서도 취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금 취하고 조금 풀고 또 조금 취하고 조금 풀고 이것이 중국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중국을 접할 때는 중국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중국의 시그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진핑 주석이 먼저 전화를 하고 싶다 갖고 우리 대통령께 전화를 했고 지금 어떤 날짜가 좋은지 저 같은 사람한테도 문의를 하고 하는 거 보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전략적,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이 미국 쪽으로 더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따라서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기 전에는요. 중간중간에 조금씩 예를 들면 한한령과 관련되는 것을 조금 풀어주고 어떤 기업에 대해서 조금 우대 조치를 주고 이런 것을 주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과의 우호 관계에 이렇게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열 작업을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오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것을 자기들은 우리들에게 선물을 한다라는 식으로 가져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중국이 발신하는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은 중국이 우리 게임 업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여기서 자세히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게임 업계 한두 군데도 중국이 풀어줄 거거든요, 판호를. 네. 저는 그걸 갖다가 지금 같이 관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중국의 시그널을 잘 읽어본다면요. 지금 코로나19 국면에 있어서 중국은 말씀드렸지만 국제사회에서 우호 세력이 많이 필요하고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경단위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중국 기업만으로의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 서구 유럽 국가들보다는 우리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도 그렇고 경제적인 측면도 중국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 주는 시그널을 보면서 중국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경제를 부양하는 우리 경제가 다시 부스팅되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죠. 그리고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중국식으로 우리가 그의 입장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국가 간의 각각의 체계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정부가 약간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도 기업 차원에선 중국과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반대는 아니라는 거죠. 중국 정부가 우리를 약간 배제할 때 중국의 많은 연예 사업이 국내 이제 한류 스타들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물꼬가 좀 트일까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중국은요, 네. 특히 정치하고 경제가 더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중국 당국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미국이 자기들의 최대의 무기는 군사력이라고 하죠. 네. 마음에 안 들면 군사력으로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자신들의 최대의 국력은 경제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갖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조금 제재도 취하고 좀 마음 들고 다가가려면 선물 공세를 취하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 효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을 때 제주도에 외국인, 중국인 관광객이 왔으면 좋겠다. 중국인 투자가도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걸 알고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투자를 했더니 우리는 또 너무 많이 왔다. 너무 많이 중국한테 쏠린다. 아니면 중국인들 민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라는 식으로 막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과 관련돼서 이와 같은 이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기 전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게임 쪽에서도 그렇고요. 뭐 케이팝도 그렇고요. 우리 기업 측에서 조금씩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제스처를 취할 것이거든요. 네. 그런 걸 같은 걸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겁니다. 중국이 무슨 의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이 우리를 어디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처해 있는 국내외적인 상황을 바라볼 때 중국은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고 우리 중견강국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대단히 필요하거든요. 미국과의 견제를 위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중국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지금부터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도 파악을 저희는 어려우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힘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럼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악재는 미중 무역 분쟁이고 호재로 따진다면은 이제 한한령이 어느 정도 해제 시그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 현재 앞으로 우리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요, 뭐 경제 수준은 다릅니다만 네. 중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한 30배 정도 많고 우리 대한민국보다 한 60배 정도의 영토거든요. 네. 중국의 하나의 지방성이 인구가 1억이 넘거나 혹은 우리보다 훨씬 큰, 우리 전체 영토보다 훨씬 큰 데도 많거든요. 네.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한국에 경제적으로 선물을 주면서 다가오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중국이
요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중국 민심이 되게 흉흉해졌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그 막대한 예산을 부으면서 환경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위생, 중국이 취약한 분야 같은 것을 단기간에 개선되는 가시화되는 모습을 중국 민심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분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것도 중국은 전략적으로 쓰는 것이죠.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다른 서구 국가는 우리를 괴롭히면 이런 기회를 너희들한테 안 줄 거야. 한국은 자기들이 다가와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중국은 절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조금씩 풀어주고 어떤 함축적인 얘기를 한다는 걸 갖다가 중국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인지 우리가 너무 서구적으로 익숙해서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했는데 미국을 다가갈 때 이렇게 다가가면 되는데 중국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아직 중국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보물을 캐기 위해서라도 중국을 읽어내기 위한 중국을 제대로 접근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 같은 것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의 동향 알아봤고요. 오수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